심리적으로 공통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는 요가 명상인데 그중에 요가예요. 요가는 특별히 돈도 들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모든 질환에도 효과적이고, 그래서 막 연구 끝에 살아남은 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요가 명상만 남아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다 해서, 그래서 그 컨벤셔널한 우리 서양 의학에 요가 명상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연구 데이터에 굉장히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아주 많은 분위기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합의를 이루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넘어지지 말고 내가 원하는 영혼의 길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요가의 뜻이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동작은 보면 우리가 요가를 스트레칭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우리 몸은 한쪽이 이렇게 스트레칭 되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쪽은 뭐냐면 근육의 힘을 작용하고 있어요. 스트레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육의 힘도 포함되어 있고, 근육의 단련이라고 이렇게 허리 힘을 기르고 있는데 내장 쪽은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가는 근육 운동과 스트레칭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근데 모양은 대표적으로 자연물을 이렇게 닮았구나. 호흡과 명상은 보통 우리가 이제 호흡 많이 하시죠. 근데 요가에서는 호흡이 굉장히 많죠. 뭐 참는 호흡도 있고, 긴 호흡을 길게 하는 거 있고, 중간에 잠깐 숨박하, 그래서 그 들숨과 날숨을 중간에 바라보는 여러 가지 호흡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완 호흡은 복식 호흡이라고 알려져 있죠. 단전 부위에 힘을 빼고 숨을 들고 나가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호흡이 굉장히 배꼽 혁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가 호흡이 굉장히 효과적인 이유는 자율신경계 안정 때문에 그렇죠. 자율신경계는 보통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죠. 보통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보통 6대4 정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건강한 어떤 신경계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급하게 사는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막 8, 부교감신경 2 막 이래요. 제가 이 검사에서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9대1 막 이래요. 너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자율신경계가 너무 긴장되어 있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럼 약을 먹어야죠. 이완에 관련된 약을 먹지 않으면 호흡밖에 없어요. 호흡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고 나 스스로 할 수 있고 자율신경계 안정을 줄 수 있는데,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 우리가 횡격막을,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복식호흡을 천천히 하잖아요. 그럼 횡격막이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횡격막은 내장하고 심장의 중간에 있는 근육이에요. 근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심장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는 미두신경이라고 있거든요. 미두신경은 보통 부교감신경 계통의 대표적인 체계인데, 거기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극해요.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하면 미두신경을 자극하면서 알아서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은 이상 우리가 긴장을 잘하고 성격 급하고 불안하고 이런 분들이 몸을 이완하고 릴렉스할 수 있는 호흡 방법은 유일하게 호흡밖에 없다. 이렇게 호흡을 자유롭게 이완 호흡을,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몸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이완이 되면서 몸의 치유 능력은 스스로 이렇게 해보게 되는 그런 기전이죠. 그래서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분노, 우울증, 그다음에 우리가 그 갱년기 장애 올 때 요가는 굉장히 좋아요. 갱년기 올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을 그것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그러면 이제 오래된 병 있죠? 에이즈, 암 이런 거에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가는 모든 병과 일반인의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호흡을 우리가 이제 프라나야마라고 해요. 그럼 프라나야마가 간단하게 무슨 뜻이냐면, 프라나는 에너지, 아야마 흐른다. 에너지가 흐른다. 무엇으로? 호흡으로 에너지가 흐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식 호흡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운동이 되죠. 배가 들어가고 나갔다 하면 그 불수의근이 내장을 수의근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자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확장되죠. 우리가 이완이 되면 그럼 피가 막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찌꺼기가 들이 막 확 되면서 체지방을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호흡이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심장 기능, 폐 기능 이런 게 이제 강화가 되면서 스트레스, 집중력, 불안, 우울증, 그다음에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감소와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 예방과 치료에 굉장히 호흡은 중요하다. 이렇게 최근에 의식 있는 선생님들은 심리적인 불안증 같은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해줄 수 있는 게 약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본인이 명상을 배워서 환자 앉혀놓고 호흡 한 번 눈 감고 숨 한 번 쉬어보세요 하면서 그 이제 약물을 조금씩 줄여주는 그런 의식 있는 의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요가라는 말 자체가 신체 운동이라기보다는 신을 닮아가는 요소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합일이 되어서 닮아가고 싶은 게 신 아니에요? 닮고 싶은 게 부처님이시잖아요. 그 길을 가는 게 다 요가예요. 근데 그 방법이 명상을 하는 게 라자 요가고요. 운동을 하는 게 하타 요가고요. 좋은 업을 쌓고 보시하면서 이번 생에 좋은 업을 쌓는 건 카르마 요가고요. 지나나 요가는 지식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식 쌓게 하는 게 지나나 요가가 지식 요가고요. 박티 요가는 내 안의 성물, 내 안의 신, 있다는 존재를 자각하면서 매일 기도와 명상하면서 그를 불러오르키는 건 박티 요가예요. 헌신의 요가. 그러면 신 앞에 헌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 앞에서도 헌화하고 하시죠. 이런 게 박티 요가의 흔적이고요. 만트라 요가는 소리 내는 거, 연불 외고 하는 거. 그런 만트라 요가고요. 탄트라 요가는 그 우리한테는 에너지가 있는데 양과 음이 만나면 물라나라 차크라라고 하는 항문 주변에 굉장한 에너지가 생기면서 그것이 상승하면서 차크라가 열린다는. 그러니까 운동의 요가, 하타 요가의 근간으로 되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나중에 약간 좀 도덕적인 부분을 좀 배제해서 남녀의 결합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석해서 좀 문제가 됐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요가예요. 사실은 명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보면 요가는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식 없이 명상할 수 있어요? 공부하지 않고? 동굴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득도하나요? 그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득도하나요? 모든 게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인도의 많은 성인들, 오루빈도 뭐 이런 분들은 보통 요가는 다 만나야 된다. 인티그럴 해야 된다. 이렇게 중장창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 또한 자연치 요가를 할 때 모든 의식은 그 공부를 통해서 자아 성장감이 있기 때문에 공부, 끝없이 데일리하게 수련하는 거, 박티 요가, 좋은 업을 쌓는 거, 카르마, 명상하는 거, 라자 요가, 건전한 몸 만들기, 하타 요가 모두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연치 요가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인티그럴 한다는 그렇게 이제 전 요가 수련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초점이 몰입되어 있고 사유한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로 쏠려 있는 마음을 내부로 이렇게 자아를 확립하고 영적 수행을 목적으로 했고요. 서양보다는 우리 이제 불교 문화에서 명상 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문화의 산물이죠. 그러면서 이제 힌두교, 불교, 도교도 많이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사람들한테 힐링 문화로 많이 도움을 되고 있는데, 명상을 수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다 아시겠지만 집중하는 명상이 있고 통찰하는 명상이 있죠. 그래서 보통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얘기하죠. 집중하는 건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호흡, 촛불, 만트라.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마타에서 시작해서 윗바사나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면 근데 대표적으로 호흡은 집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중해서 통찰로 넘어가요. 그래서 명상은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런 스승이 만나면 좀 이렇게 하고 좀 그래요.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학생 가르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자기가 수행했던 거 위주로 사실 가르치잖아요. 구두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스승을 만나면요. 가서 1년 내내 호흡만 시켜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명상을 배우러 좋다고 갔는데 너무너무 숨만 쉬게 해요. 너무 지겨워요.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지겨울 만도 하지만 호흡을 계속 바라보면 처음에 집중을 하다가 그 다음에 통찰로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수련 문화에서 굉장히 스승을 따라서 계속 호흡하면서 통찰을 넘어갈 때까지 우리 삶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조금 경험하면서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촛불도 한번 해보고 집중도 한번 해보면 어느샌가 외부로 쏠려있던 마음이 내부로 이렇게 돌아와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내적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영어로 인터셉션이라고 해요. 인테로셉션.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약간 인테로셉션이 잘 된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하면 바로 집중하고 나는 몰입을 하면 바로 몰입되고 가끔 이런 분들 만나죠. 태생적으로. 근데 어떤 분은
아무리 해도 잡념이 있고 집에 있는 반찬을 뭐 만들까? 집에 있는 내 아들이 지금 밥을 잘 챙겨 먹는지 온갖 생각이 다 이렇게 돌잖아요. 그 일반인이죠. 그래서 그 생각들을 잠시 이렇게 내 몸으로 이렇게 오게 하는 게 명상의 시작이에요. 가장 좋은 도구가 호흡이었다는 거죠. 근데 태생적으로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보죠. 눈을 좀 감아보세요. 눈 감고 잘 하시니까 잠깐 호흡을 볼게요. 호흡을 봅니다. 복식 호흡을 애쓰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호흡이 있구나, 나가는 호흡이 있구나 바라보세요. 잡념이 살짝 오면 잡념이 찾아왔군요 하고 편안하게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잡념이 또 찾아오거든요. 잡념이 또 오셨군요 하고 잡념을 손님처럼 보내고 고요한 호흡으로 오세요. 자, 하시다가 늘 뛰고 있는 장기가 있죠. 심장이 있어요. 마음을 심장에 둡니다. 내 마음을 심장에 두세요. 자, 숨을 크게 마셨다가 내쉽니다. 그만. 눈 떠보시고, 우리 선생님들 다 훈련하셔서 초보자랑 해야 이게 대화가 되는데 전문가님들이시라 거의 다 이제 잘 되실 텐데, 심장 소리 잘 들으셨어요? 심장의 진동, 심장의 소리. 소리. 어느 날 내 심장이 들려. 그러면 이제, 아, 내가 드디어 외부의 의식을 내 안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은 시작은 집중이지만 통찰로 넘어간다는 거, 도구로 굉장히 좋지만 단점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 통찰 명상은 대표적인 게 윗바사나, 최근에 연구되어 있는 MBSR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체 느낌, 마음, 진리 이런 네 가지를 판단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렇게 지켜보는 건데, 우리 이제 윗바 통찰 명상의 근간은 뭐냐면 나를 관찰하는 거죠. 나와 너가 따로 거리가 두어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생각이 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슬퍼요.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슬픈가? 나의 기분이 슬프고 나의 생각이 슬프며 이건 모두 생각일 뿐이야.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거리를 두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듯이 나를 보는 거예요. 마음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라보고 감정을 바라보는 이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 안에서 아, 지금 너는 지금 약간 기분이 다운되어 있구나. 갱년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너는 원래가 엄청 밝고 좋은 사람인데 호르몬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우리 몸 훈련, 마음 훈련 해보자. 이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중간 안에서, 틈 안에서 이런 상태의 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근간은 뭐냐면 너무나 괜찮고 신을 닮은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근간인 거죠. 그래서 나를 늘 누가 조절해준다는 그런 감각들. 그러니까 바로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잠깐 보고 반응하는 거죠. 누가 막 이렇게 뭐라고 욕을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격이 안 좋네. 나를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하면서 이렇게 내 인생에 중요하지도 않아. 결정하는, 선택하는, 이런 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훈련인 거죠. 윗바사나가 바라보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너무 쉽지가 않은데, 몸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몸이 땡기고 하잖아요. 몸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 마음을 바라보는 눈이 좀 천천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몸 훈련을 먼저 하면 마음 훈련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막 뛰어다니잖아요. 힘든 마음을 막 다스리고 하는 건 너무 괴롭지만, 그 마음 훈련보다 몸 훈련을 좀 먼저 하게 되면 몸을 바라보는 거는 마음보다는 수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씩 이제 나를 관찰하는 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도 몸 훈련을 먼저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다.